사랑하지도 않는 결혼한다고 동네방네 이 난리를 피워? 집안 꼴 우습게 만들어 놓고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결혼식 파토 후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던 지혁이 하루아침에 민폐 캐릭터로 전락해버린 상황. 하지만 이런 지혁을 보며 은호의 마음에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결혼식장을 빠져나온 지혁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온 가족과 하객들 앞에서 신부에게 버림받은 굴욕감이 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놓았습니다. 지혁아, 괜찮아? 다정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보아가 전 남친을 찾아 결혼식장을 박차고 나간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상철은 운전대를 꽉 쥔 채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고 지환과 수빈 역시 형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에휴, 이 꼴이 뭐야. 할머니 조옥래가 한숨을 푹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그런 말씀 마세요. 다정이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할머니의 마음도 편할 리 없었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상철이 폭발했습니다. 이지혁, 내가 지금 뭘 한 건지 알기는 하냐? 아버지, 집안 꼴이 잘 돌아간다? 조건부 결혼이라고? 사랑도 없는 여자와 결혼? 그렇게 우겨놓고는 결국 이 꼴이 뭐야? 상철의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인내심이 강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지혁이도 지금 힘들어하잖아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본인이 저질러 놓고. 지혁은 아버지의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변명할 말도 변명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우영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결혼을 위해 참고 참았던 상철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 결혼 주체적으로 진행하신다기에 맘에 안 들어도 꾹 참고 다 맞추어 드렸는데 이를 이 사단을 냅니까? 더 할 말 없으니 그만 끊으십시오. 통화 내용을 듣던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 준비 비용이며 예식장 비용이며 모든 걸 자신들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애원 동네 창피해서 전화를 끊은 상철의 얼굴에 더욱 깊은 굴욕감이 서렸습니다. 이제 됐냐? 친척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고개를 들겠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잘못으로 끝날 일이냐 이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뒤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 수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정보아 언니가 왜 갑자기 그랬대요? 진짜 전 남친 만나러 간 거예요? 수빈아, 지금 그게 중요해. 지환이 동생을 말렸지만 수빈의 궁금증은 가족 모두의 궁금증이기도 했습니다. 지혁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 없는 결혼이었어요. 서로 조건 맞춰서 하는 거였으니까. 보아가 마음을 바꾼 거겠죠. 그럼 처음부터 왜 그런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 상철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키웠나? 사랑 없는 결혼. 그게 말이 돼? 다정이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상철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지혁은 가족들의 실망스러운 시선을 견딜 수 없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으니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보아와의 결혼도 그 결혼이 파토난 것도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지혁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는 몸이 아프다며 병가를 내고 하루 종일 집에만 박혀 있거나 의미 없이 거리를 배회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 밥 좀 먹어요. 지환이 형의 방에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지혁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배 안 고파. 그래도 이렇게 굶으면 몸이 망가져요. 이미 다 망가졌어. 지환도 형에게 순간 화가 났지만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던 형이 이렇게 무기력해진 모습을 보니 자신도 덩달아 우울해졌습니다. 한편 은호는 지역의 결혼식 파토 장면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을 때의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잘 됐네. 처음에는 속 시원한 마음이 컸습니다. 자신을 차버리고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하려던 지역이 결국 그 여자에게도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통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은호, 너 진짜 속이 좁다. 친구 수정이 은호의 반응을 보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뭐가? 내가 뭘 잘못했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저렇게 당했는데. 그러게 처음부터 왜 그런 결혼을 하려고 했겠어. 자업자득이지. 하지만 은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얼마나 자존심이 구겨졌을지 상상하니 괜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은호는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분명 지역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그런 은호의 마음을 간파한 듯 성재가 찾아왔습니다. 은호 씨, 시간 있으세요? 본부장님, 커피 한잔 할까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성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역이 얘기부터 할게요. 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거의 폐인 수준이랄까. 은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은호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요? 지역이 지금 상황 말이에요. 은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자업자득 아닌가요? 처음부터 사랑도 없는 결혼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성재는 은호의 대답에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호 씨, 정말 그게 전부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역이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정말 아무 감정도 안 드나요? 은호는 성재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사실 지역이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그 사람을 걱정해야 해요? 그럼 정말 다 정리된 거네요. 지역이에 대한 마음. 당연하죠. 성재는 은호의 눈을 직시했습니다. 그럼 저와 사귀어 주실래요? 은호는 깜짝 놀라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본부장님, 은호 씨를 좋아한 지 꽤 오래됐어요. 지역이 때문에 그동안 말 못했지만 성재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호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에서 당황스럽겠지만 저 진심이에요. 은호 씨가 지역이를 정말 잊었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본부장님, 답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다만 생각해 보시기만 해도. 그때 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이름을 보고 은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지역. 은호는 휴대폰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성재가 물었지만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역의 방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거나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지역이 어디 간 거야? 상철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제도 안 들어왔는데. 다정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역은 결국 가족들에게 문자 하나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혼자 있고 싶습니다. 뭐야 이게. 이지역. 상철이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지역이가. 다정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안전한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형이 왜 이래? 지완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리 결혼식이 파토 났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오빠가 정말 이상해졌어. 수빈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지역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그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은호도 묘한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성재의 고백 이후로 자꾸 지역 생각이 났던 차에 지역이 가출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출? 정말? 응. 본부장님이 그러더라고. 지역인의 식구들이 다 찾아다니고 있대. 수정이 전해준 소식에 은호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괜찮겠지 뭐. 어른인데. 겉으로는 무덤덤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설마 극단적인 선택을. 아니야. 지역 선배가 그럴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결혼식에서 당한 굴욕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하니 정말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지역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성재도 친구를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그의 행적은 없었습니다. 은호 씨, 혹시 지역이가 갈 만한 곳 없을까요? 성재가 은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왜 알겠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잖아요. 은호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지역이 어디 갔을까? 그가 힘들 때 찾을 만한 곳이 있을까? 그때 문득 떠오르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은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몇 년 전의 기억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인테리어 동아리에서 봉사활동을 나갔던 재개발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가 불법 철거 용역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는데 지역이 혼자서 그들에게 맞섰던 것입니다. 니들이 뭔데 이 집을 함부로 헐어. 나 한결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이 지역이야. 그때 지역의 모습이 얼마나 의리 있고 멋있어 보였던지 은호는 그 순간 지역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혹시 그곳에? 은호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역이라면 그런 곳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던 그곳, 누군가를 위해 용기를 낸 그곳에서 위로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호는 성재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어 예전 모습은 찾을 수 없었지만 그 할머니가 살던 집만큼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단독주택, 이미 전기도 나가고 사람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지만 은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역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서니 구석진 방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잠시 후 지저분한 몰골의 지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은호? 지역은 은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배, 여기서 뭐 하세요? 너는 여기를 어떻게 알았어? 예전에 여기 와봤잖아요. 할머니 도와주시던. 지역은 은호가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배 찾고 있어요. 왜 이런 데서? 은호는 지역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소 깔끔하고 자신감 넘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가세요.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집에는 못 가겠어. 아버지 면목이 없고 다들 실망했을 거야. 지역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파토 난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사람 일이 항상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너는 몰라. 온 가족 앞에서, 친지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스러웠는지. 지역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처음부터 사랑도 없는 결혼이었으면서 뭘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세요. 은호의 말에 지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도 나를 한심하게 보는구나. 그게 아니라 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상처 입은 눈을 보니 더 이상 냉정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배, 그만 가. 나 혼자 있고 싶어. 안 돼요. 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데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밤에 있으면 감기 걸려요. 상관없어. 저는 상관 있어요. 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순간 자신도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감정적이 되었을까? 왜 상관 있어? 지역도 은호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그냥 상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은호는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역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은호야. 지역이 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은호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업 망하고 빚지고 아빠 돌아가시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선배가 저 도와주셨잖아요. 사기꾼한테 당했을 때. 지역은 은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차갑게 대하시면서 왜 다른 사람은 도와주세요? 저도 도움이 필요했는데. 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지역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할 거면 처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정말 미안해. 지역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은호에게 상처를 준 것, 자신의 문제로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이 정말 미안했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호가 지역에게 다가갔습니다. 집에 가요. 아직은 못 가겠어.
그럼 다른 데라도. 은호는 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혁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배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다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호의 따뜻한 위로에 지혁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고마워. 그런 말 말고 이제 일어나요. 은호가 지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혁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힘이 없었습니다. 어디 갈 데 있어요? 다른 숙소라도. 그런데 말고요. 은호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요. 뭐, 엄마한테 말씀드릴게요. 하룻밤만. 안 돼. 그럴 순 없어. 왜요? 선배도 저 도와주셨으니까 저도 도와드리는 거예요. 지혁은 은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따뜻한 마음은 고마웠습니다. 말이라도 고마워. 알아서 할 테니까 먼저 들어가. 늦었어. 은호는 더 이상 지혁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혁 옆에 앉았습니다. 뭐 해? 같이 있어 줄게요. 집에 가. 싫어요. 선배 혼자 두면 또 어디 갈지 모르니까. 지혁은 은호의 고집에 포기했습니다. 사실 혼자 있는 것도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두 사람은 그 낡고 허름한 빈집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은호야. 네. 정말 고마워. 나 같은 놈 찾아와 줘서. 선배 그런 놈 아니에요. 아니야. 나 진짜 한심한 놈이야. 사랑도 없는 결혼하려고 했고 결국 그것도 실패하고.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은호의 말에 지혁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시작. 네. 처음부터요. 이번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요. 지혁은 은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은호야, 나. 뭐요? 아니야. 지혁은 평소답지 않게 뜸을 들이자 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너한테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해. 지혁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은호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아니에요. 지난 일 다 잊었어요. 저 원래 씩씩하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무엇인가 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결국 두 사람은 그 춥고 어두운 빈집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달래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은호야. 네. 고마워. 정말. 저도 이제 마음이 편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비록 춥고 불편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빈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혁과 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야겠어요. 그래. 이번엔 제대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 빈집을 나섰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들이 서로를 위로해 주었고 지역의 무너진 자존심과 은호의 흔들리는 마음이 만나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회에는 과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될까요? 그리고 성재의 고백은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